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 생존 8원칙 중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회사에서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서야 하나? 회사에서 힘든 순간이 되게 많죠. 저희가 고과를 낮게 받았을 때도 있고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했을 때도 있고요. 보직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도 있고요. 레이오프를 당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를 잠깐 보면은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통들 피할 수는 없죠. 4개 말씀드렸는데 몇 개는 꼭 맞닥뜨려야 한다는 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피하기보다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습관, 이거를 이제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레이 달리오의 그 글을 이제 많이 볼 건데, 레이 달리오가 강조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통을 더 이제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요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왜냐면은 자기 혼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구루는 레이 달리오고요. 레이 달리오의 원칙,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요 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의 대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자산이 23조는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댄 라이언의 천재들의 대참사 이 책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책에 보면은 댄 라이언이 이제 해고가 됐어요. 뉴스위크지에서 해고가 되면서 이제 서술한 건데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채 집사람과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중년 남성 세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이제 빠져든 거죠. 뉴스위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조그만 이제 스타트업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또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젠장, 이런 젠장 맞이. 내가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고 빨리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식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려고 빨리 들어갔는데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제 또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해고의 예를 봤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직장 누락. 보직장을 하다가 다음에 이제 보직장을 또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승진 누락. 승진 누락도 있었고, 레이오프 경험도 2번 있습니다. 2번 레이오프 됐었고요. 그다음 하위 고과. 하위 고과라는 거는 평균 이하의 고과를 얘기하는 거죠. 하위 고과도 지금 받아봤죠.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서 힘들었을 때 4가지 케이스를 한번 적어봤는데 다 있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패, 직장 생활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조셉 캠벨, 유명한 신학자는 이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어마어마한 실패인 양 보였던 파멸 직후의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만들어준 사건들이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장은 하위 고과를 받고 당장은 승진에서 떨어져서
실패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더 득이 되더라? 그런 얘기겠죠. 찰스 핸디도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의 구루로 생각하는 찰스 핸디가 이제 포트폴리오 인생에서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여정 중에 뜻하지 않은 굴곡과 모퉁이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죠? 뜻하지 않은 굴곡과 모퉁이를 만났을 때는 이제 당장은 힘들겠지만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제 길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외딴 오솔길.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나는 이게 다음에는 어떤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안 됐어. 이런 건 이제 제 길에서 벗어난 듯 보이잖아요. 그런 외딴 오솔길이 나중에 보니까 반드시 거쳐야 할 도로였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 경영 구루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중에는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고통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네. 다 이 고통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고통의 순간이 나중에 어떤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더 득이 되더라.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당신이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보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면 당신은 빨리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조셉 캠벨의 얘기도 했지만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피하기보다 이 고통에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반응하는 습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 승진해서 떨어졌네. 그때 이제 위축되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반응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왜냐면은 사원 대리 때 하위 고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키우고 또 이제 과장, 차장 때 보직장 누락 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또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나중에 레이오프의 그런 이메일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거를 또 자동으로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습관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제 경험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해야 되느냐인데 결국에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다른 걸 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1년, 2년 시간을 지내보내는 이런 그런 습관을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직장에서 떨어졌던 때에는 동호회에 들어가면 회사 동호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나는 일을 열심히 할 거고 상사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는 더 잘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더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데에 좀 몰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승진이 누락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프로젝트 올인을 했다. 일을 열심히 했다라기보다 그때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이 어떤 새로운 컨셉을 개발하고 글로벌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좀 많이 갔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많이 맡고 그러면서 어떤 회사 내부에서 나의 진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이제 일에 좀 몰입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한 9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학 과정이었죠. 그래서 중국어 어학 과정을 등록하면서 새로운 어떤 언어를 이제 배우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약간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지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위고과는
제가 이제 약간 포지션이 높았을 때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뭐 약간 이렇게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를 했네라는 거에서 좀 너무 빠져있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회사 밖에 학위 과정에 등록해서 또 한 1년 정도를 그 과정 또 바쁘잖아요. 그럼 시험도 보고 이제 숙제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극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은, 통과를 해야죠.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너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나는 뭐 억셉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들을 흘려보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원칙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고통 플러스 성찰은 발전.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는 그 고통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통해 발전을 더 도모해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등생은 발전이 없다. 이들에게 실수는 실패고 절대로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간 우등생, 모범생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지금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남들보다 더 크게 이거는 실패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쉽지 않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히 소망하는 것은 필요 없다.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까 성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고통의 시간에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는지가 중요한데 혼자 성찰하지 마라. 여기 두 번째에도 보시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전체적인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좀 느끼는 게 너무 내 생각에만 좀 빠져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상사들이 주는 그런 피드백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정말 귀를 팍 열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달리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잘한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다음 두 가지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을 당신이 직접 구하거나 두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구하면 되긴 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난의 시간, 뭐 승진, 뭐 고과, 뭐 레이오프,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이 좀 벅차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이 힘든 자기가 여태까지 지금의 직급에 오르기까지 힘든 시간을 통과한 경험이 몇 번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고과의 문제가 있었는지, 승진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관계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왔었을 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나의 자동 반응 습관 이름 무엇인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지내보냈는지, 어떤 식으로 흘려보냈는지, 어떤 식으로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그거를 극복했는지, 인내했는지,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정리를 통해서 그거를 나의 습관으로 좀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나의 자동 반응 습관 2는 무엇인가? 자기가 동호회를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뭐
액티비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비를 해 놓고 자기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끄집어내서 그거를 쓸 것인지, 이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네 번째, 레이 달리오의 원칙. 예, 원칙, 책이 좀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도표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 힘듦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그림 있는 챕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다 읽기에는 힘드니까 한번 보시고, 다섯 번째, 1, 2, 3, 4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